서유럽 9박 10일 여행. 동일하게 자유여행으로 계획해서 떠나게 됐을 때 총 비용은 항공권 110만원, 기차 56만원, 기타 교통비 2인 기준 50만원, 식비 100만원으로 1인당 2인 기준으로 패키지 여행 대비 약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유럽 여행 패키지로 갈지 자유여행으로 갈지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장 궁금한 패키지와 자유여행, 비용부터 장단점, 이런 상황이라면 패키지 여행을, 이런 상황이라면 자유여행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추천 여행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단점입니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일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점으로는 첫 번째, 가격이 싸다. 두 번째,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편하다 정도가 있고, 첫 번째, 이동 시간이 길다. 두 번째, 숙소가 단체를 위한 숙소인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원하는 식당에 가거나 원하는 일정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에 패키지 여행의 장점 중 가이드분이 모든 걸 해주시기 때문에 편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인 자율성이 떨어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반대급부인 거고, 가격이 싸다는 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 시간이 길고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코스나 동선으로 구성되고, 숙소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단체 손님을 수용하려면 수학여행 가는 숙소를 이용하듯이 일반적으로 단체 손님을 수용하는 숙소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떨까요? 이런 장단점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패키지 여행이 싸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과 서유럽 여행, 미국 서부 여행, 뉴질랜드 여행 중 수많은 장거리 여행을 가봤지만 패키지 여행보다 제가 계획했던 자유여행이 항상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다녀왔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진짜 패키지 여행이 자유여행보다 쌀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위해 찾아보기 시작하니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원하는 코스 그대로의 패키지 상품이 없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단체로 이동해야 하다 보니 고객들이 원하는 코스보다는 단체로 이동하기 좋은 코스와 단체로 이동했을 때 저렴한 코스인지가 우선순위 기준으로 결정된 코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코스를 기준으로 이 코스 그대로 내가 자유여행을 갔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 가격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7박 9일 동안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떤 패키지 상품을 고를까?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며 고른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코스로 골랐고, 대표적인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상품 중에 비교적 비수기에 출발하는 11월 8일 금요일에 출발해서 17일 일요일에 도착하는 직장인이 딱 가기 좋은 일정입니다. 하나투어 유럽 탭에서 가장 앞쪽에 나와 있던 괜찮아 보였던 상품인데요.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11월 8일에 출발해서 11월 17일에 도착하는 일정이고, 항공사는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이네요. 경유를 한번 하는 일정입니다. 여행 도시는 파리 2박, 인터라켄 1박, 밀라노 1박, 베네치아 1박, 로마 2박을 하고 살레르노라는 도시에서 1박을 하고 나폴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480만 원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남부에서 1박을 할 필요가 굳이 있나 싶긴 하고, 이 로자는 그냥 환승하는 개념인 것 같고, 실제로는 인터라켄에서 1박만 하는 너무 짧은 일정이라 코스가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조금 더 찾아보았는데, 똑같은 하나투어의 여행 상품 중에 스위스 2박을 하는 코스인데요. 물론 아시아나 항공으로 직항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11월 8일 출발, 11월 16일 도착하는 일정으로 인터라켄 1박, 루체른 1박으로 스위스 일정이 하루 늘어났는데 비용이 56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스위스 1박이 추가됐는데 80만 원 1인당 차이가 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 상품은 너무 비싸서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480만 원짜리 상품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상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하나팩 2.0 스탠다드 상품으로 가이드 기사 경비는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단체 여행객을 위한 쇼핑센터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신다고 한다면 추가 경비나 강제 쇼핑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이런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함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권과 숙박, 교통비, 식비, 가이드 기사 경비, 인솔자 경비, 각종 관광지 입장료, 이런 사항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투어를 하는지 보면 베네치아에서 수상 택시를 타는 것 같고요. 에펠탑 2층 전망대에 올라가고 세느강에서 유람선 투어, 그리고 바티칸 시국에 안에 들어가는 투어 일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숙박의 경우에는 전 일정 4성급 호텔 숙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시별로 어디에 숙박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니 스위스의 융프라우와 로마 1박을 제외하고는 다른 숙소들은 전부 다 시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루 일정이 좀 일찍 끝난다고 해도 시내로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단체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단점이 있겠네요. 다음으로 교통의 경우에도 버스보다 기차가 빠른데 파리에서 스위스 구간의 고속열차인 떼제베를 이용하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대형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동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 숙소에서 알아서 기차역까지 찾아가고 이런 점들이 짐이 많고 하면 힘들 수 있는데 버스에서 짐도 다 실어주고 다음 숙소 앞까지 내려주다 보니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관광지의 경우에는 파리에서는 몽마르트, 오르세 미술관 또는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전망대, 세느강 유람선, 파리 일정이 2박으로 되어 있는데 도착하고 출발하는 날 빼고 거의 1박 2일 동안 봐야 되는 코스로는 굉장히 빡빡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를 등정하고 베네치아에서는 수상택시를 탑승해서 대우나 투어를 하게 됩니다. 피렌체에서도 반나절 정도 잠깐 보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바티칸 시국에 관광을 하게 되고 이탈리아 남부의 폼페이와 소렌토를 관광하는 일정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일정을 한번 보면 7박 9일 동안 파리와 인터라켄,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폼페이, 소렌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박 9일 동안 8개 도시를 관광하게 되는 엄청나게 빡빡한 일정인데요. 자유여행을 가게 된다면 일정을 저는 이렇게 짜지는 않고 최대 3개 도시 정도로 짤 것 같지만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동일한 패키지 일정을 자유여행으로 가게 될 경우 비용이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권입니다. 엑셀로 정리해놓은 파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의 경우에는 아까 패키지 상품의 경우 11월 8일 금요일 1시 30분에 인천을 출발해서 뮌헨을 1회 경유한 후 파리에 저녁 6시 5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었고 귀국은 11월 16일 나폴리 공항을 출발해서 11월 17일 일요일에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전 일정 자체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교적 숙박비가 저렴한 살레르노에서 1박을 하고 나폴리에서 귀국하는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 기존 피렌체를 반나절만 둘러보는 일정에서 피렌체 1박과 로마에서 2박을 하고 이탈리아 남부의 경우 투어를 이용해서 구경하고 로마에서 귀국편을 탑승해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경로로 일부 변경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리로 입국하고 로마에서 출국하는 버전으로 항공권을 검색했을 때 중국 항공사로 발권했을 때는 왕복 70만 원대에 엄청 저렴한 조건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중국 항공사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인천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100만 원 초반대에도 발권이 가능하지만 시간대가 괜찮은 항공편으로 골라서 출발은 에어프랑스 직항으로 패키지 상품의 1회 경유 대비 더 좋은 조건이고요. 귀국편은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 1회 경유 기준으로 110만 원의 발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간 이동을 하는 교통편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패키지 상품에서는 파리에서 스위스 구간을 제외하고 전부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자유여행에서는 전 구간 고속열차를 이용합니다. 기차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유여행에서 기차를 많이 탈 수 있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이고 아무래도 이 경우에는 짐을 다 들고 숙소에서 기차역까지 이동해야 되다 보니 그런 과정들이 귀찮고 번거로우신 분들에게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의 전 구간 기차표와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를 등산하는 등산열차 왕복을 포함해서 총 기차표 합계는 56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숙소에서 기차역으로 이동한다던가 관광 중에 필요한 대중교통 비용을 포함해서 2인 기준으로 추가 교통비 예산을 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어 일정을 먼저 보고 숙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에서는 로마 남부 일정으로 폼페이와 소렌토, 카프리 혹은 포지타노 투어, 살레르노 숙박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레르노는 물가가 저렴해서 남부에서 숙박하기 위한 거점으로 숙박만 하고 바로 나폴리 공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투어에 큰 의미가 없어서 자유여행을 하게 되면 살레르노 숙박을 제외하고 로마에서 숙박하고 이탈리아 남부에 당일치기 투어를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여기서 투어는 개별적으로 예약해야 되는데 비용을 보면 로마 남부 투어와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전망대 입장, 세느강 유람선 탑승, 베네치아 수상택시 투어나 바티칸 투어를 모두 포함해서 총 비용은 약 35만 원 정도입니다. 국내의 투어 사이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유여행의 장점은 이 중에서 전부 다 꼭 가볼 필요는 없고 원하는 투어만 선택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투어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이걸 하나하나 다 예약해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숙박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숙박의 경우 패키지는 인터라켄 1박, 로마 1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내에서 떨어진 근교에 숙소가 위치하고 있었고 마지막 1박 남부 살레르노 숙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여행 일정에는 굳이 넣지 않았고 살레르노 숙박 일정을 기존에 짧게 지나만 갔던 피렌체 1박으로 변경해서 계산했습니다. 패키지와 동일한 숙소 조건으로 봤을 때 파리와 밀라노, 베네치아의 경우에는 교외에 떨어져 있는 호텔이라서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 전 일정 시내로 변경 시에 1박에 10만 원 정도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박비는 2인 기준으로 약 160만 원입니다. 1인당 숙박비는 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당입니다. 식당의 경우 패키지 여행에서는 프랑스 코스 요리, 달팽이 요리, 스테이크, 치즈 퐁듀, 한식인 삼겹살구이, 해산물 스파게티, 피자랑 파스타 이런 메뉴들이 전부 제공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유럽 여행을 간다면 먹어봐야 할 요리들이 전부 알차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 그날 먹고 싶은 메뉴들을 정하고 맛집 추천 리스트 중에서 각자 골라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식당을 찾아가는 게 번거롭고 귀찮다. 식당 앞까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주문하는 것도 피곤하니 다 시켜주는 대로 그냥 먹는 게 편하다. 이런 분들은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메뉴도 내가 고르고 싶고 식당도 그날 컨디션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다 한다면 당연히 자유여행이 편하시겠습니다. 식비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1인당 1일 식비를 10만 원 정도로 넉넉하게 책정해서 9박 10일 기준으로 1인당 총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서유럽 9박 10일 여행 480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동일하게 자유여행으로 계획해서 떠나게 됐을 때 총 비용은 항공권 110만 원, 기차 56만 원, 기타 교통비 2인 기준 50만 원, 숙박비 2인 기준 160만 원, 투어 35만 원, 식비 100만 원으로 1인당 총 410만 원, 2인 기준으로 패키지 여행 대비 약 14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함께 살펴본 하나투어의 패키지 상품은 쇼핑도 없고 추가 비용이 없는 상품으로 이 패키지 상품으로 간다고 해도 불편한 점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유여행의 가격과는 계산해봤을 때 일부 차이가 나지만 가이드분이 전 일정을 동행하며 케어받는 부분과 여행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기업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는 부분, 여행사에서 미리 예약을 확정해주는 데 따르는 리스크 방지 비용 등 많은 부분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에 맞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패키지 여행의 일정을 그대로 한다고 할 때 자유여행이라고 금액적으로 꼭 비싸지만은 않다는 것을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패키지 상품이든 자유여행이든 각자 가치에 맞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패키지와 자유여행의 선택 기준은 비용이 아닌 각자가 선호하는 취향이 어떤 건지, 내가 즐길 수 있는 여행 방식이 어떤 건지가 이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긴 하지만 다리가 아프시다거나 편한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이 스트레스도 없고 편하게 좋은 것만 구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자유여행을 가보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유여행을 가는데 꼭 필요한 딱 한 가지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용기인데요. 어떤 일이든 처음은 정말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용기 내서 한번 다녀오면 사실은 별거 없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큰일이 나는 경우도 없고 그냥 마음만 여유롭게 가지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처음이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보고 온다고 생각하고 일정도 여유롭게 짜놓고 가면 패키지 여행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정말 많은 매력과 감동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유럽 여행 패키지로 갈지 자유여행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 걱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유용하고 똑똑한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